국유 기업의 일부인 LGFB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상위권 LGFB 신용도 결정 요인 분석을 통해서 어떤 LGFB의 중국 정부 지원이 지속될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5가지 세션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먼저 LGFB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LGFB는 중국 중앙지방정부 산하의 자금 조달 기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부처에서도 통일된 정의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도 의견을 발표하면서 기준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고요. 일단 2011년도에 은행감독원에서 LGFB는 지방정부가 자금 상환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고 있는 법인을 강조하면서 연대 책임을 제시한 바가 있었고요. 중국 재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유기업의 정의는 중국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들고 있는 기업들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서 LGFB도 국유기업의 일부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일반 국유기업과 다른 점은 영위사업의 공공성과 시장화 여부입니다. 따라서 이런 LGFB가 왜 설립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자면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에 상당 부분 지방 행정권이 지방정부로 이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정부는 인프라 시설 건설에 대한 부담과 자금 조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1994년도에 국세와 지방세가 분리되어서 일부 국세 수입이 감소해서 재정 수입이 감소하였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법령에 의거한 재정수지 흑자 유지 의무가 부여되었고 또 은행을 통한 대출 혹은 채권 발행이 제한되어서 자금 조달이 큰 폭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업은행들의 제안에 따라서 지방 정부들은 LGFB 설립을 시작하였고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지방정부의 우발 채무가 중국 재정 리스크로 부각이 되면서 LGFB 채권 발행도 증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규모는 큰 수준이고요. 특히 해외 채권 발행의 경우 코로나 확산 이전이 2018년과 2019년 각각 전년 대비 100%, 77% 증가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왔었습니다. 작년에 중국에서 쌍순환 정책을 발표하면서 크게 화두에 올라왔었는데요. 쌍순환 정책 시행으로 LGFB별 신용도 격차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일단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작년 5월 달에 처음 발표한 기준으로 쌍순환 정책은 중국 내 대규모 내수 시장을 촉진시켜서 내수 소비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기반으로 삼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쌍순환 정책 시행으로 중국 정부는 중국을 수동적인 경제 주체에서 내수 시장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도하는 국가로 변화하고자 하고 있고요. 쌍순환 정책은 생산과 판매 측면에서는 내수 시장을 강조하지만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해외 기체를 중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증권업 협회에서도 작년에 증권사 해외 관련 규제를 완화시킨다고 밝힌 적이 있었고요. 해외 자금 유치는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업 투명성 개선의 촉매제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기업 투명성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투자를 할 것으로 해외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재무 정보의 질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피치를 통해 확인을 하면 이렇게 신용등급을 보유로 기업 간 격차는 명시화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쌍순환 정책의 성공적 집행이 중국 기업 부분을 사업 경쟁력 및 재무 안정성이 높은 기업 중심으로 재편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신용도가 상위권이 LGFB의 경우 신용도 정보 공시 확대가 전망이 되고요. 피치가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LGFB는 총 110개입니다. 이 중 109개에 대해 중국 신용평가사가 등급을 부여하고 있고요. 한 90% 이상의 LGFB에 트리플 A 혹은 더블 A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치는 25%의 A급, 65%의 트리플 B급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치가 확실히 보다 차별적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살펴지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신용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LGFB가 일반 국유기업보다 투자적인 측면에서 안전적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채권 디폴트가 발생이 되었고요. 2020년 들어서 국유기업의 경우 디폴트 채권 규모가 2019년에 7배에 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을 살펴보면 정부는 이제 개입이 진짜로 꼭 필요한 산업이 아니라면 정부 지원을 통한 국유기업의 채무 상환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중국 기업 디폴트가 대거 발생한 2018년 훨씬 이전인 2010년부터 사실상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의 법제상 파산 가능성을 제기해 왔었습니다.
2010년도 공무원의 LGFV 채무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규제 제정을 시작으로 2014년도에는 공무원에서 지방정부와 LGFV 채무 관련 의무를 명확히 분리시켰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 혹은 관련 부서와 기업 간의 담보 제공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9월 달에는 LGFV를 포함한 국유기업이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파산 구조 조정 혹은 청산을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를 한 바가 있었고요. 실제로 LGFV 채권 디폴트의 발생 업체 수는 17년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5개에 불과하지만 그중 4건이 20년 이후에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도 중국 정부의 LGFV에 대한 지원은 축소 중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GFV의 파산 가능성은 일반 국유기업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실제 과거 수치도 살펴보시면 전체 국유기업 총 디폴트 발생액 중 LGFV가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불과했습니다. 먼저 신용도가 높은 LGFV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석 대상은 피치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110개의 LGFV이고요. 대한민국 피치 신용 등급이 AA-, 현대자동차가 BBB 플러스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대부분 높은 신용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중국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LGFV가 약 2,500여 개인 점을 감안하면 110개는 진짜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이 분석 대상들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해외 채권을 이미 발행하거나 추진 중을 감안하면 LGFV 내 중에서도 최상위권 신용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따라서 이러한 LGFV에 대해서 지원 주체, 지원 이력, 영위 사업 및 재무 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공통점은 시장 지위가 모두 매우 우수합니다. 해당 지역 내 자산 규모 기준으로 탑3 안에 들거나 아니면 해당 산업의 유일한 플랫폼인 경우가 많았고요. 자산과 이익 규모는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등급별로 격차가 큰 수준입니다. LGFV의 경우 정부가 설립을 하고 정부를 대행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특성상 소속 정부와 신용도가 강력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신평사들에서도 소속 정부의 신용도, 소속 정부와의 연계성을 좀 중점으로 두고 신용 등급을 부여하고 있고요. 지배주주 계층 구조상 행정 단위가 높을수록 신용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배주주가 중앙정부인 LGFV는 모두 A급을 부여받았고요. 그림을 살펴보시면 이게 2019년 중국 성별 GDP를 크기로 나열을 한 것인데요. 빨간색 동그라미 지역은 피치 등급 기준 A급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고 검은색 동그라미는 트리플 B급, 노란색은 더블 B급 분포 지역입니다. GDP 규모가 클수록 신용도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석 대상 모두 중앙 혹은 지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존재합니다. 지원 유형별로 빈도 순으로 나열을 하면 정부지원금, 현금 또는 현물의 자본 출자, 채무 스와프, 은행 신용한도 상향 및 비금융적 정책 지원, 지원 목적 펀드 및 특수채 인수, 토지 사용권 분배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채무 스와프는 할인된 채무를 기존 채무와 맞교환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토지 사용권의 경우 중국 정부에서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국가에서 임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등급별로 지원 이력 유형은 차이가 없었지만 지원 규모와 빈도 격차는 있었고요. A급과 트리플 B급의 경우 정부와 정부 지원금 관련 계약을 맺었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정부 자금 사용 계획을 공시한 상황이 많았고요. 더블 B급의 경우 규모도 작고 비경상적인 상황이 많았습니다. 최근 정부 지원이 지속이 되었고 정부의 중단기적인 예산이 이미 배정받은 LGFV는 암묵적 지급 보증에 기반하여 높은 신용도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영위 사업의 경우 영위 사업의 정부 정책상 중요도가 높을수록 신용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 유형으로는 정부 자금 조달 자산 관리, 대중교통, 기초 도시 개발 및 수자원 개발이 있습니다. 정부 자금 조달 및 자산 관리는 국유 자산을 관리하면서 산업 투자를 영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간혹적으로 금융기관의 지주 역할을 하는 회사들도 있었고요. 등급 특징으로는 A급이 탁월이 많았고 등급이 높을수록 다각화 정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중교통은 고속도로, 철도와 같은 건설을
만들고 그리고 운영까지 포함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등급 수준과 교통수단 종류 간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다만 높은 신용등급 LGFV의 소속 정부의 지역 범위가 넓거나 교통수단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기초도시개발 및 수자원 개발은 수자원 관련 사업과 대중교통을 제외한 기초도시 개발을 의미합니다. A급과 트리플 B급의 경우에는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을 하는 회사들이 많았고요. 더블 B급의 경우 어느 정도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이 갖춰진 상황에서 상공업 시설이나 주택단지 건설을 총괄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향후에 중국 정부의 암묵적 지원도 이런 기간 산업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재무지표를 살펴보시면 일단 전반적으로 신용등급 대비 재무지표가 여리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장기대출 차익 구조가 장기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 점이 현 상황의 재무지표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등급과 상관없이 차입 부채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LGFV의 신용도가 자체적인 채무 상환 능력보다는 소속 정부 혹은 영위 사업 중요도에 결정되다 보니까 최대한의 부채를 조달해서 자산 성장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등급이 높을수록 평균 조달 금리가 높은 등급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행정구역 규모가 작은 지역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서 정책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에비타 마진과 차입부채 커버리지는 등급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에비타 창출력은 우수 혹은 양호한 수준이고요. 에비타 대비 총차입 부채를 확인하시면 A급은 어느 정도의 채무 상환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에 트리플 B급 이하는 부채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운전자본 부담도 기본적으로 높게 나타났고요. 특히 더블 B급의 경우 운전자본 1회전을 위해서 3년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빠른 속도의 사업 확대 또는 지속적인 정보 지원 없이는 지속 불가능한 재무 구조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러한 결론은 매출 대비 NCF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중국에서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달 금리는 채무 상환 능력과 무관하게 결정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단기적으로 LGFV도 재무지표 관리보다는 정부 지원 가능성을 높이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 지원을 경상적으로 받고 있는 LGFV의 재무지표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자체적인 채무 상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약간의 정부 지원만으로도 신용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LGFV 신용도는 자체 재무지표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수한 LGFV 특징 분석을 통해서 신용도 결정 요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공기업을 바텀업으로 평가를 진행할 때 정부 지원 가능성은 정부 지원 능력과 정부 지원 의지에 결정이 됩니다. LGFV의 경우 정부 지원 능력은 소속 정부의 계층 구조와 GDP, 정부 지원 의지는 LGFV가 영위하는 사업 및 해당 산업 내 지위로 결정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경상적인 지원 이력으로 과거 지원 능력과 지원 의지의 실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한 재무지표 분석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현재까지의 정부 지원이 어느 정도의 채무 상환 능력에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자체적인 채무 상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따라서 LGFV의 경우 지배주주가 계층구조상 상위 정부이거나 정부의 중단기적인 자금 예산을 배정받고 경상적인 지원이 지속되었거나 혹은 영위 사업이 저희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섹터에 해당되는 경우에 중국 정부의 암묵적 지급 보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현 상황의 재무지표가 어느 정도의 정부 지원 이력이 반영되기 때문에 중요한 잣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현재 LGFV는 중국 내 발행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코로나19 확산 전까지 해외 발행이 급격한 증가세가 지속이 되었고 성실한 정책 시행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증가 추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특히 신용기초시설 관련 LGFV 채권 발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 신용 인프라 시설이라고 하면 IT 관련 기초시설 건설을 의미하는 정보기초건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전통 산업에 응용하는 융합기초건설,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을 지지하는 창조성 기초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정책의 발표로 민영 기업들도 해당 산업에 많이 진출되어서 경쟁이 심화된 상황이고요. 하지만 LGFV는 기존의 경험을 기반으로 우수한 시장 지위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다만 전통적인 인프라 건설 같은 사업만 영위하는 LGFV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